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우리 전 시간에 유골민주항까지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 1, 2공화국 한번 쭉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릿수로 따라와도 되고요. 우리 이승만은 48년부터 12년이 있었지요. 12년. 그래서 몇 년에 잘라주면 된다고 썼지요. 60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고, 그 대통령 선거가 몇 년마다 있다 보니까 4년마다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2년이 되겠고, 여기가 56년, 그 다음에 6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가 이제 2대 대통령 선거 있을 때죠, 그렇죠? 근데 2대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국회에서 뭐더라, 자신의 지지 기반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통령 가능성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국민 직선제로 돌렸던 거, 이게 바로 몇 차 개헌이더라? 네, 1차 개헌.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 1회는 그대로 가면 되겠고, 뭐만 고쳤더라? 간선제를 직선제로 고쳤습니다. 국회도 양원제로 고치긴 고쳤거든요. 그냥 운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더라? 대통령 뭘로 고쳤다는 거, 직선제 개헌, 거기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별명은 뭐더라? 특정 부위를 뽑았다. 그래서 무슨 개헌? 발췌 개헌,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대 대통령 선거? 요새 이제 3대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요 사이에 또 나가고 싶은데 나가려면 뭐 한다? 중임 제한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요 사이에는 이제 몇 차 개헌? 54년에 몇 차 개헌이 있었다? 2차 개헌. 예. 그래서 내용은 뭐더라? 초대 대통령 한해서 중임 제한 철폐. 그게 내용이 되겠고, 별명은 무슨 개헌이 되더라? 4.4.5.2 개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다 나오겠죠. 그다음에 3대 대통령 선거 나갔지만 그 야당 후보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무소속의 조봉암이라는 애가 뭐더라? 엄청나게 뛰게 되더라. 그래서 걔가 무슨 당을 만들었죠? 진보당. 그래서 그 이제 뭐 하면 돼요? 진보당 조져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당 사건? 진보당 사건. 다시는 이런 놈이 나오면 된다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했던 게 뭐를 더 강화시켰다? 보안법을 더 강화시켰다. 이러면 우리 이승만 정권 1공화국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진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향신문도 이승만 반대하니까 당연히 자신의 반대하는 거 기본 논리가 없겠죠. 그래서 폐간했던 것도 요 시대 때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대 대통령 선거 쓸 때? 4대 대통령 선거 때 엄청난 부정선거, 그게 바로 뭐가 되고 3.15 부정선거가 되겠고,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에 한 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혁명 일어난 게 4.19 민주화혁명이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 딱 이 정도. 그 다음에 잠깐 60년부터 61년 동안 몇 공화국 있었다? 2공화국 있었죠? 여기서 유의할 점은 허정이 했던 게 몇 차 개헌이고 3차 개헌, 내각 책임제 양원제. 그래서 그 헌법의 결과 장면 내각이 만들어지게 되고, 장면 내각이 했던 게 몇 차 개헌이다? 4차 개헌. 근데 4차 개헌 그냥 뭐더라? 부정선거 가담자 처벌했기 때문에 뭐 시험제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게 되더라. 그리고 이 2공화국은 뭐하더라? 강력한 집권여당 아니었죠? 지네끼리 첫 싸우기 바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문제, 시민들이 뭐더라?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데 그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다 못했다? 못했다. 되겠죠. 그래서 이때 보더라 5.16 군사정변 맞고 끝이 난 게 몇 공화국? 2공화국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몇 차 개헌까지? 4차 개헌까지 이렇게 정리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박정희 있는 시대가 길다 보니까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예. 군발의 시기를 우리가 무슨 기? 군정기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 대통령 이길 때가 바로 3공화국, 그다음 거의 왕일 때를 뭐더라? 유신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신을 다른 말로 또 몇 공화국? 4공화국. 그다음 전두환이 이제 몇 공화국? 5공화국이 되고, 전두환 이후부터는 다 국민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6공화국 그렇게 말하게 돼요. 자, 우리 군정기 때는 얘는 했던 거 뭐 국가 뭘 하겠다?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국가재건 최고의 중앙정부도 만들었었죠. 가장 중요한 건 몇 차 개헌이 가장 중요하죠. 개헌은 몇 차 개헌이 중요하더라? 5차 개헌. 그래서 이 5차 개헌 몇 차와 똑같더라? 1차와 똑같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4년이고 중임 몇 회고? 1회고 국민 직선제. 우리 군정기 때 가장 중요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때 5대 대통령보다 당선, 턱걸이로 당선되면서 박정희 시대가 열리게 되더라. 그래서 요 연도만 하면 여러분이 기억할 거 61년부터 몇 년까지다? 63년. 요 연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 이게 4년이니까 다시 4년씩만 더해주면 여기가 몇 년?
67.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년이다? 71.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67년 사이에 박정희가 뭐하더라? 먹고 살긴 해줬더라. 이제 돈 벌기 위한 작업했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무슨 협정 체결하고? 한일협정 체결하고. 그 다음에 진짜 돈 많이 벌었던 게 무슨 파병이다? 베트남 파병. 우리 한일협정은 김종필 오이라 메모각서, 베트남 파병 브라운각서.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한일협정 반대 시를 무슨 시하더라? 6.3 시위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간단하죠? 이거 다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대 대통령 선거 때 압도적인 지지로 뭐더라? 당선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요 사이에는요. 자, 앞으로 또 뭐더라? 71년 대선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치요? 그래서 이제 뭐더라? 대선 나가기 위해서 자기 몇 번 하게 해달라. 한 번, 두 번, 몇 번, 세 번 하게 해달라. 3선 개헌법이 69년에. 요게 바로 몇 차 개헌이더라? 6차 개헌. 요게 3선 개헌법.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70년대, 71년이 뭐다? 박정희가 뭐더라? 가장 최대 위기를 했었죠? 두 가지가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 반공 이데올로기 끝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분신 자살했다 한다고 그랬었죠? 전태일이 분신 자살하고 아파트도 하나 무너졌다는 거 기억나죠? 와구 아파트 붕괴 사건.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혹시 실미도란 영화 들어보셨나요? 그 실미도 영화 요거에 68년, 그러니까 71년 대선 전에 있죠. 이 71년 대선 68년에 무장공비가 청와대 뒤까지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다 살아났다 보시면 돼요. 우연치 않게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다? 등골이 되게 서늘했겠죠. 무장공비가 청와대 뒤편 2km까지 왔으니까. 김일성이 뭐더라? 보낸 특작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나도 뭐나 네 목 따버리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부대가 실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미도가 그 영화 보면은 이 68년 이후에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더라? 완전히 반공이 되게 심화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돼? 반공이 오히려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 이런 거 하다가 들키면 된다.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미도 부대를 갑자기 해산시켜 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장공비가 출연했다. 누구 시대더라? 박정희 시대다. 그 정도만 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줄 치진 않았고 교재인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하나만 더 추가시켜줬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김대중과 표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다음에 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제 종신통령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무슨 헌법을 개헌하더라? 유신헌법이고, 근데 유신헌법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여러분들? 갑자기 뭐더라?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가면 누구든지 뭐더라? 동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72년에 갑자기 통일 문제를 들이대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7.4 남북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래서 이게 7월 달이죠. 이게 10월 달. 그래서 일명 10월 유신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몇 차 개헌이 되고 7차 개헌. 그래서 이때 헌법 내용 위주로 좀 봐두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었고요? 6년이었고, 그 다음 당연히 뭐더라? 중임 같은 제한 없겠죠? 연임제가 돼 있고, 대통령은 어디서 뽑았더라? 통일 때니까. 이 당시 막 통일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한다고 그랬었죠? 통일 주체 국민의 간선제, 그렇게 말하게 돼요. 대통령은 뭐다? 초강력 대통령제였죠? 긴급 조치권 내릴 수 있었고, 국회 임명권도 있었고, 국회 해상권도 있었고, 대법원장 임명하고, 사람들 머리도 못 기르고, 짧은 치마도 못 입고, 밥도 뭐더라? 혼밥 먹어야 되고, 모든 게 뭐더라? 통제되었던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다? 유신 시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유신 반대 운동은 계속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났겠죠. 그때마다 뭐가 날렸다? 긴급조치 1호, 2호, 3호 이러면서보다 다 날려버렸고, 그나마 76년에 3.1 민주국선이란 게 가장 커다랬던 뭐더라? 민주항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 시간에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냥 유신 반대 운동은 계속 줄기차게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얘가 대통령이 갑자기 또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유신헌법에서 또 됐다고 보시면 돼요. 78년에 또 한 번 되고, 그 다음 79년에 무슨 사태로? 11.6 사태로 보더라? 이제 총 맞고 죽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누구 배우면 되더라? 전두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현대사 다 마무리 끝났고, 전두환은 무슨 구태타? 12.12 구사다. 그 다음에 무슨 군부 사태라고 하더라?
신군부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요거에 대한 항쟁했던 게 몇 월 그 서울에 5월 달에 서울에 봄이란 민주항쟁이 있었고 계엄령이 점차 확대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크게 일어나더라. 광주 5.18 민주항쟁. 이걸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이제 뭐더라. 확실한 권력 기반을 만들고 드디어 전두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얘가 국가재건 최고위잖아. 전두환이 했던 게 뭐더라.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고 합니다. 쟤는 재건이고 얘는 보위. 그 다음에 얘가 몇 차 개헌했어? 5차 개헌했잖아. 그럼 얘도 뭐더라? 자신이 이제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몇 차 개헌? 8차 개헌. 그 8차 개헌 하기 전에 체규하라는 허수아비 갖다 놓고 통일주의 국면에서 지가 대통령 되고 그 다음 8차 개헌하고 새롭게 보다 또다시 대통령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 되시죠? 이거 계속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보다 새로운 헌법이 바로 뭐다? 몇 차 개헌이다? 8차 개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더라? 임기가 가장 길었죠? 7년이고 노태우랑 같이 했으니까 중임제 아님 단임제? 단임제. 그래서 대통령 당연히 국민들이 안 뽑아줄 거 아니까 대통령 간선제인데 그 통일주의 국민의 여기 명칭이 있잖아. 얘는 명칭이 없어. 그냥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 그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다 되셨나요? 그 다음이 이제 뭐더라? 우리가 배웠던 6월 민주항쟁 결과 몇 차 개헌이더라? 9차 개헌. 그래서 이제 뭐더라? 6공화국이 시작되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정리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복습하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복습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쭉 그려보면서 하나하나 기억 안 나더라도 하더라 맥락만 알면 현대산 다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박정희는 이렇게만 크게 보면 몇 년대? 60년대에 있었네. 그 다음 나중에 몇 년대 유신이? 70년대. 그리고 전두환이 몇 년이야? 80년. 5.18 민주항쟁이 알고 있죠? 1987. 80에서 87까지보다 전두환.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몇 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잘라주면 대통령 임기는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노태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그 노태우 대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노태우 되는 거 막기 위해서 그렇게 6월 민주항쟁 했지만 결국 누가 되었다? 노태우가 표를 당선되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자, 노태우가 당선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 노태우가 당선돼 하필 야당에서 누가 나왔다? 2명의 후보자가 같이 나왔다 보시면 돼요. 누가 같이 나왔다? 노태우 말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야당에서 유력 주자가 2개 나왔는데 둘 다 기반이 달라요. 김대중은 뭐더라? 전라도가 기반이게 되고요. 영삼이가 뭐더라? 경상도가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가 어떻게 될까요? 확연히 분산되겠죠? 야당표도 분산되고. 그래서 가운데서 씩 웃으면서 당선된 게 누구더라? 우리 노태우.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태우는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부지리로. 그리고 이제 88년부터 87년에 대선이 있고 이제 몇 년에 88년 5년 더 하면 얼마 나오죠? 93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태우 때는 뭐더라? 대통령 다웠지만요. 나머지 이 당 있죠. 요 노태우 당 이제 대선에서는 얘가 어부지로 됐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고 하죠. 총선에선 당선될까요?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분위기가 이 정도 분위기였거든요. 여기 보면 선거장 있죠. 예, 지금 얘네들 방패 끼고 있죠. 그 사람들이 되게 열받은 거예요. 지금 요태우 봐봐. 방패 사여 있죠. 어떻게 니네들 전두환 정권에 똑같은 부대 아니에요. 똑같은 당 아니에요. 니네가 어찌 무슨 면목으로 보더라 대선에 나오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지 뭐더라 그 선거 운동 나오죠. 그럼 날개라는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더라 사람들이 보다 방패로 막아주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웃기죠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진 보면은 무슨 두더지 잡기 마냥 방패로 잡고 있죠. 그럼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기호 1번으로 다시 사라지고 사람 기름 던지고 그런 식으로 선거했다고 보시면 돼. 완전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당선되었지만 나머지 이제 국회의원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우리 대통령 출신 당을 뭐라고 하죠? 여당이라고 하죠. 여당이 커진다면 작아진다? 작아지죠. 여소. 반대로 이제 뭐더라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명 뭐란다? 여소 야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소야대를 뭐더라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되잖아. 아무리 노태우가 명령 내려도 국회에서 뭐더라 통과를 시켜줘 안 시켜줘?
안 시켜주니까 국정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금은 어때? 문재인 대통령과 어때? 여당도 어때? 국회 석수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뭐더라? 같이 돼서 뭐더라? 정권이 뭐더라? 정책도 빨리빨리 된 면에 여기 뭐더라? 국정 이끌어가기 되게 힘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더라? 군소정당 3개 당을 합쳐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몇 당 합당이라고 한다? 3당 합당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군소정당. 그래서 특히 김영삼 대통령 인기는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한테. 흥선대문처럼 되게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과감했던 사람이 김영삼이에요. 남들은 무서워서 뭐더라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걸 이 사람은 대책 없어요. 그냥 시작하고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마초 같은 남자. 그래서 되게 인기 있는 사람이 김영삼인데 이 김영삼이 욕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때 3당 합당이 뭐더라 추진하면서 요건 뭐다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더라 군사정권에 의해서 뭐다 반대했었잖아. 근데 결국 뭐더라 권력 좀 차지하겠다고 요때 3당을 합치면서 계열이 좀 뭐더라 좀 많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에 몇 당 합당 추진했더라? 3당 합당. 요거 여러분이 꼭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되나 여러분들? 자, 제가 길게 말했지만요 좀 짧게 들어가야 되죠.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 자, 이 사람이 된 거는요 야당이 분열되었기 때문이죠. 어부지로 됐지만 총선보다 실패했다. 무슨 국면? 여소야대. 그래서 했던 게 바로 몇 당 합당이다? 3당 합당. 요거 하나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5.18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잖아요. 그치요?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정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공청문회. 그 전에가 몇 공화국이야? 5강국이죠. 그래서 5공 무슨 회를 열었더라? 청문회를 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 청문회도요 어찌 보면 좀 한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청문회는요 처벌이 목적이면 진상규명이 목적이야. 말 그대로 청문 묻고 듣는 거예요. 이건 진상규명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미흡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두환이 이때보다 감옥 갔다 안 갔다? 가진 않았던 거. 몇 공청문회? 5공청문회. 친구 감옥으로 보내긴 좀 힘들겠지요. 자, 그래서 5공청문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지방자치제라고 보시면 돼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속의 지방자치제. 됐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 지방자치는요 전면 아니면 일부 실시되었다. 일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부는 여러분이 유념할 점이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일부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도 뽑고 그 다음에 보다 동작구청장도 뽑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걔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잖아. 장은 뽑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의원하고 구 의원들만 뽑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라니까 전 지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 시장, 구청장은 시민이 뽑았다 안 뽑다? 안 뽑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내려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무슨 실시라고 한다? 일부 실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거, 자, 그 전이 몇 공화국이니까 5공이니까 5공청문회 뭐더라? 노태우. 그 다음에 암기할 건 딱 하나. 지방자치 어떻게 되었다? 일부 실시되었다.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파트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무슨 올림픽이 있었을까요? 88 서울 올림픽. 그 다음에 그 세계사적 엄청난 전환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전환기가 뭐냐면 이거 좀 꼭 기억합시다. 90년에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어요. 유럽에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더라? 세계 유일한 그 분단 국가는 어떤 나라만 남아있겠다? 우리나라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 서독은 뭐더라? 자유주의 진영, 동독이 뭐더라? 사회주의 진영인데 얘네들이 뭐더라? 합쳐지게 된 게 뭐더라? 9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통일. 되셨죠, 여러분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가 이제 끝났음을 보여준다? 냉전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 잘하세요. 냉전의 붕괴를 알린 것은 무슨 독트린이 되고? 닉슨 독트린이고, 그때부터 냉전 점차 완화되는 것이죠. 완전히 냉전이 붕괴되었다, 작살난 거냐? 몇 년대라고 하더라? 90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했던 게 일명 무슨 외교? 북방 외교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우선 만주지가 어떤 나라야? 중국이죠. 그 위에는요 시베리아, 러시아가 되겠죠. 다 무슨 주의 국가야? 사회주의 국가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 맺은 건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까지는요 중국에 여행 갈 수 있다? 가는 순간부터 간첩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요때부터 우리 분들아 중국과 러시아 사람들과 교류되기 시작되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결과 유엔에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요. 남북한 기본 합의서 채택되고 그다음 비핵화 공동선언도 했던 아주 통일의 분들아 급진전이 일어난 게 바로 요때가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개는요 이따가 통일정책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 지방지자 일부 실시 이 정도만 딱 하나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줄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90페이지 피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노태우 당선이라고 나와 있죠. 당선이 이제 97년 12월, 취임이 98년 넘어가도 되겠고 무슨 야대 줄치면 됐죠? 여소야대. 몇 당 합당? 3당 합당. 그 당을 외운 사람 필요 없죠. 몇 공청문회? 5공청문회. 지방자치제 무슨 실시? 일부. 딱 거기까지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대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빨간색 글씨 있죠? 무슨 외교? 북방고 하나만 줄치고. 아니면 필기를 해도 되고요. 90년에 뭐가 되었다? 독일 통일. 요거 적어놔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디 가서 통일정책을 발표해요? 베를린에서 보더라. 베를린 선언이라고 거기서 통일정책 많이 발표하는 이유가 요게 바로 뭔다? 통일의 상징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엔의 동시가의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은요 이따가 통일정책 때 다시 한번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나오면 됩니까?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구요? 김영삼 나오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요, 김영삼 대통령 우선 하나 기억할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은 군발이다, 군발이 아니다. 이 사람 군인 아니죠? 그래서 최초에 무슨 정권이 들어섰다? 민간인 정권이 들어서 무슨 정권 수립이라고 한다? 문민 정권 수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 딱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소야대 교체는 압니다. 여야 교체, 나 오늘 왜 이러지? 정권이 여야 교체된 거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 아까 지금 내가 몇 당 합당했다고 그랬어요? 3당 합당. 노태우 당과 합당했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 야당 후보자가 아니라 여당 후보자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대통령을 뭐 먼저 그렇게 빨리 헤쳐먹겠다고. 그 당시 라이벌이 누구였는데? 김대중이니까 김대중보다 먼저 헤쳐먹겠다고. 그래서 3당 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명이 그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돼버린 사람이 우리 영삼이 그렇게 기억해서요. 여야 교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정권 그냥 수립이더라? 출신 군발이가 아니에요. 우리 박정희 때부터 군발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더라? 최초의 무슨 정권? 문민 정권.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하면요. 제가 아까 지금 말했다시피 엄청난 뭐더라? 개혁 정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김영삼 하면요. 요 북방 외교는 이따가 하고 각종 무슨 죄 했다는 거 우선 머릿속에 들어갑시다. 실명제.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가 어느 정도 개혁적이냐면은 그 전두환 때부터 하고 싶었단 말이야. 금융실명제. 생각해봐요. 무슨 계좌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정확하잖아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맞죠? 근데 차명 계좌를 우리는 합법적으로 둬뒀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기르던 개 순심이가 있었어요. 그럼 은행 가서 순심이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모든 불법 자금 다 어디다 꼬라박으면 돼? 순심에다가. 그 계좌 추적해봤자 누구다? 최종 보스는 개새끼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불법이 되게 많았던 게 뭐더라? 그 시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중에 어떨까요? 많은 비자금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거 개혁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개혁하면 뭐더라? 기업인들 모든 뭐다 권력인들이 뭐다 자기를 다 등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두환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고 노태우도 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영삼이 어떨까요? 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카 그러면서 한 번 해버리면서 엄청나게 보더라. 개혁적인 사람이 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거 실시하는지 아는 사람 딱 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일날 전까지. 비밀리에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소문이 조금이라도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이 헛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보더라. 호텔방에서 한 달이나 3개월 동안 감금시켜놓고 이 정책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개혁 정책.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이거 하는 순간 뭐더라? 기업인들의 불법 자금 다 튀어나오게 되고 고위공자도 다 튀어나오게 되니까 국민 지지율이 90%까지 찍었던 게 영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얘기인데 딱 하나. 이게 진짜 시험지 안 나오는데 하나이라고 있었거든요. 군사 그 사조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전두환 때부터 만들어진 군사 사조직이야. 그럼 전두환과 노태우도 되게 강력한 정권이었죠. 하지만 참모총장, 몇 사단장, 어디 군당장 얘네가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이라는 조직에서 명단을 올려줘요. 이번에 우리 육사동기 몇 기 중에서 얘가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얘네들 잘못 건드리면 다 군사 구태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김영삼이 되고 나니까 하나이가 또 명단을 올린 거야. 영삼이가 보자마자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국권 통상은 누구 거? 나 아니야. 그러면서 열받아갖고 전화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별 20개 이상을 날려버린 게 영삼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너 내일 옷 벗어 새끼야. 그리고 전화 끊어버리고 다시 또 딴 데 전화해서 옷 벗어 새끼야. 그리고 전화 끊어버리고. 그 애들이 장난 전화인지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다 날라갔던 거. 그게 바로 영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정책이었던 거. 2개 기억 잘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실명제? 금융 실명제. 나중에 했던 게 뭐더라? 부동산 실명제.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독부도 폭파시켰어요. 원래 그 전까지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거든요. 그 일본 애들이 우리가 가져갈 테다. 모든 비용, 처리 비용 우리가 다 될 테니까 제발 가져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영삼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족갈 새끼야. 그러면서 폭파.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 가슴을 뻥 뚫리게 했던 게 우리 영삼이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요. 무슨 바로 세우기? 역사를 바로 세겠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기를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노태우고 전두환 바로 구속시켜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좋게 손에 손잡고 구치소로 보내게 되죠. 되겠죠? 여기 바로입니다. 매치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사람 오공청문회, 이 사람 이제 처벌. 역사를 바로 세려면요 처벌, 그렇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 바로 세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이것도 매치에서 알면 되겠네요. 지방자치제 일부가 아니라 무슨 실시? 전면 실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면 실시라는 얘기는 이제 누구도 우리가 뽑는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도지사도 뽑고 시장도 뽑고 구청장 등법에 시행한 건 언제가 되더라?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루과이 라운드가 뭔지 알고 있나요? 우루과이 라운드? 그 당시 이제 무역의 흐름이, 무역을 하다 보면 관세라는 걸 매기죠. 근데 관세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자국민들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를 계속 매기다 보면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야 우리 이제 관세를 뭐하자? 철폐하자. 그게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단계 더 발달한 게 뭐가 되고요? WTO가 되겠고요.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WTO. 그 다음에 같은 거에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이제 더 발달한 체제가 WTO 자유무역 협정.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 OECD에 가입한 것도 언제더라? 우리 영삼이 때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마지막 97년 말에 뭐 선언한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 IMF 구제금융 들어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영어학자 누구 쪽이더라? 영삼이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암기할 때는 웬만한 영어학자 UR, WTO, OECD, IMF 다 누구더라? 영삼이.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F 같은 경우는 솔직히 김영삼 정권만 탓이 아니라 원래 그 전부터 우리나라 썩을 대로 썩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노태우 때는 88 서울올림픽 있었죠. 그거 갖다가 겨우겨우보다 버텼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전두환 때는 삼조왕이라는 게 있었고 계속 누적되다가 이때 그냥 폭발했던 게 IMF. 그렇게만. 자, 그래서 우리 줄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거기 문민 줄치고요. 뭐는 아니라고 하죠. 평화적 여야교체 아니라는 거, 그 정도 유의하면 되겠고, 금융실명제. 그리고 공직자 재산 공개하고 수능도 이때 실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UR 줄치고요. 그 다음 부동산 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 WTO, 역사 바로 세우기, OECD. 그 다음 마지막에 뭐 주시면 될까요? IMF.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체계화되지 않는데 그게 일자별로 해서 됐다고 보시면 돼요. 머릿속에 들어갈 때 그냥 실명제, 금융, 부동산. 그 다음에 매치시켜서 청문회 바로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전면, 영어 약자. 이렇게 기억하는 게 영상이 더 빠르게 외워질 수 있을 겁니다. 되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김대중.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현대사 정치사는. 그래서 이제부터 먼저 헤쳐먹고 깡통 찬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너가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김대중. 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요, 이제 가장 커다란 위기 때 뭐더라? 등장하게 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슨 체제를 극복했더라? 아인보 체제 극복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모기 운동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금모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기업도 체질화시키고 여러 가지 뭐더라? 금융, 노사, 그 다음에 기업들 개혁을 했던 게 뭐더라? 김대중 정권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대중 정권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남북 무슨 회담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정상회담. 이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분이 이따가 통일정책 때도 유의할 거는요, 그거예요. 갑자기 남과 북이 바로 만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뭐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위대하다 그냥 만나 그러면 바로 만나는 거, 그거 아니죠. 무슨 정책이 우선 주가 된다? 햇볕 정책. 대북 유화 정책이 먼저 선결되었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대북 유화 정책이 무엇이냐? 북한이 그 당시에 식량난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뭘 보내주고요? 쌀 보내주게 되고. 근데 이거 유명한 건데,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 뭐더라? 이제 현대차에다가 소떼 끌고 그다음 이제 대북 방문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목적은 뭐더라? 자기가 이렇게 물꼬를 트게 되면 나중에 뭐더라? 남북 여러 가지 경제협력, 현대가 뭐더라? 차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손을 들고 저 소국 보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 새끼들 소고기 먹고 쳐들어올 거라고 많은 비판했었는데, 그 얘기가 제일 웃기더라고요. 북한 새끼들 소고기 먹고 쳐들어올 거라고 막. 자,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이요, 시작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이 먼저 시작된 게 바로 뭐더라? 햇볕 정책 일환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육로로 간 게 아니죠. 육로로 간 건 되게 급진적이에요, 여러분들. DMZ 뚫고 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급진적이진 않고 처음에 뭐더라? 바닷길로 먼저 갔더라.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햇볕 정책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뭘 보내줬다? 식량 같은 거, 쌀과 소 보내주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이 무슨 관광? 육로 아니면 해로 관광. 해로 관광, 그 정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뒷받침되어서 드디어 뭐더라? 남북 정상이 최초로 뭐더라? 만나게 되게 되겠고, 그 결과 이제 여러분들 그 조치, 요때가 6.15 공동선언인데 그거 우리가 통일정책 할 거고, 그냥 이렇게만. 이 정상회담 결과 이제 여러 가지 남북한 교류 정책이 이어지게 돼 있죠.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다 DMZ 뚫고 가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MZ 뚫고 우리 가장 유명한 거 무슨 공단 들어봤어요? 개성공단. 개성공단 당연히 뭐더라? 판문점 뚫고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육로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예전에 여기 배웠는데, 여기가 선조가 옛날에 도망갔던 우주. 그래서 서울과 우주 연결한다. 무슨 선? 경인선 복구도 요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에 합의 봤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은 이제 무슨 관광이 될까요? 해로 아니면 육로 관광? 육로로 갈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머릿속에 뭐 하면 된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한이보다 DMZ 뚫고 직접 교류하게 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요거? 착한 아저씨 노무현. 지돌이, 미키마우스, 이명박. 우리 박근혜,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문재인.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될 거는요, 이제 우리 손에 달려있죠. 마음에 됐나요? 여기서부터 정치가 안 나와요. 뭐 4대강 영막인지 알고 있잖아요. 탄핵당한 거 박근혜인지 알고 있죠? 현대사는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대 정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출시합시다. 김대중. 김대중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영삼이가 여야 교체 아니라고 썼죠?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 그 다음에 IMF 극복하고요. 금모으기 줄쳐요. 그 노사정위원회도 줄쳐보고요. 그 노사정위원회가 뭐냐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제 협의 기구가 노사정위원회. 그냥 간단해요. 노사가 뭘 말한다? 노사관계라고 하잖아요. 노동자와 사용 간의 협의 관계. 여러분들 우리가 IMF 할 때 미국한테 많은 걸 줬다고 보시면 돼요. 뭘 줬냐? 이제 우리가 대부분 부실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실 기업 뭐더라? 이제 외국 놈들이 다 살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또 조건이 뭐더라? 대량 해고도 합법화되게 됩니다. 그냥 대량하고 합법화되면 노동자의 생존권은요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더라?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기구를 두어라. 그게 노사정위원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뭔지 알겠죠? 금융시장 개발. 드디어 무슨 자본이 들어온다? 외국 자본이. 그 당시 우리나라 금융 구조가 튼튼했을까요?
튼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때 보더라 IMF 때 보더라 외국한테 많이 먹혀 들어간 기업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나 그거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이건 뭐더라 우리나라 기업들 그냥 뭐더라 헐값에 뭐더라 외국 기업들한테 다 뭐더라 다 넘겨주는 꼴이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영화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노사 공공기업 등 개혁하면서 드디어 IMF 극복되었고 나머지는 눈으로만 햇볕 정책 출시해요. 햇볕 정책. 그 결과 뭐더라? 6.15 남북 공동선언. 요게 뭘 말하더라? 남북한 최초로 정상회담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무현 있죠? 노무현 딱 하나만. 2차 남북 정상권한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 다른 페이지인데 그냥 거기다가 필기하세요. FTA. 한미 FTA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칠레와 FTA 뭐 이런 것들은 뭐다? 노무현. 그래서 어떤 걸 잘 기억하고요? 노무현 때 FTA 기억하고 웬만한 영어학자는 다 누구로 가면 되죠? 김영삼. 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역대 대통령 그 몇 대인지는 안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그냥 참고 삼아 갖다 놓은 거고요. 해외 파병도 거의 물어볼 필요가 안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외 파병 대부분들아 김영삼 이후부터 되었다. 그 정도만 눈으로 봐두시면 될 겁니다. 크게 따로 표시 안 해도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치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문제 한 번만 간단하게. 우선 페이지 126페이지, 페이지 126페이지 피시고요. 458번. 이거 한번 봅시다. 그 458번 문제 보면요. 그 왼쪽과 오른쪽에서 어디다 초점 맞춰라? 왼쪽에 초점 맞추면 돼요. 550하고 선포식이니까 이건 뭐더라? 전두환 정부식이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 국풍 81은 뭐냐? 전두환 정책이 기억나시죠? 정치에 관심 갖지 말아라. 그래서 3S 정책 했다는 거.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 엄청난 축제를 열었던 게 국풍 81. 그래서 전국의 연예인들 그다음 뭐다 체육인들 그다음 이제 전국에 뭐더라 모든 토산품들 막 식당들 다 데리고 와서 여의도 관전에서 잔치 벌린 게 그게 국풍 80일 한마디로 뭐더라 관심 끌기 위한 하나의 행사였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면요. 정치로 옳지 않는 거 우리 전두환 때 뭐다 유신 때 다 뭐더라 통제되었던 거 자유화 지킨다고 했었죠. 학생들 좋으라고 교복 자유화. 언론 통폐합은 우리 뭐더라 삼총교육 때 더불어서 전두환의 강경 정책 맞는 얘기고요. 양학 통해 금지도 해제되고 해외 여행도 자유화. 우리 금융실명은 누구라고 배웠었죠? 영삼이 배웠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3번 우리 이거 463번 돼 있나요 혹시? 돼 있어요? 돼 있구나. 465번. 가나 경제조치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 금융실명제, IMF 구제금융. 둘 다 누구 때더라? 김영삼 정권 때. 금융실명제하면 경제활동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했다고 기업들이 부도사태가 되면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개썩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뭔 소리인지? 그쵸? 난 솔직히 이 지문 읽을 때마다 웃겨. 아니, 금융실명제 했다고 기업들이 부도하면 얼마나 썩은 나라예요? 그러면서. 안 웃기나?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너무 웃기잖아요. 자, 디귿번. 나를 계기로 해서 금모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 확실하게 맞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누구 때 다 일어났더라? 김영삼 정권 때 일어났더라. 자, 그래서 우리 정치사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이제 경제하고 통일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경제 통일 마무리 질게요.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 피면 되냐면 91페이지. 우리 내용교재 91페이지. 자, 우리 1공화국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다? 48년부터 이제 지겹죠? 60년까지. 요게 뭐더라? 자유당 정권, 이승만 정권, 1공화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공화국 때 우리가 정치단 다 했잖아요. 1차 기원이 있었고 2차 기원이 있었고 진보당 사건, 보안법 파동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여기다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요. 원조 경제체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 시기 때 무슨 전쟁이 있었다?
6.25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진짜 뭐더라? 우리 그 단군 이래로 가장 커다랬던 피해를 남긴 게 6.25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었다 없다? 없다 보니까 미국이 뭐더라? 원조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어떤 거? 우리한테 세 개를 줬어요. 어떤 걸 줬냐면 밀가루하고 면화하고 달달한 거. 설탕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화, 밀가루, 설탕. 다 무슨 색깔? 흰 색깔이죠. 그래서 일명 몇백 산업, 300 산업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이 300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더라? 기업들한테 뭐더라? 할당도 하고 국민한테 팔기도 하게 됩니다. 기업과 국민에게 그럼 이제 뭐더라? 자금이 들어오겠죠? 이걸 팔았으니까. 맞잖아요? 팔면 이것을 대충자금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봐봐요. 이거 무상원조예요. 미국이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그 조건은 딴 게 아니었어요. 너네가 이걸 판 다음에 돈이 모이지 않냐? 대충 자금이라고 해요. 요것은 이제 무조건 뭐더라? 우리한테 무기 있을 때만 사용해라. 이렇게 계약 맺은 게 바로 뭐더라? 무상 원조 경제체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이 기억할 거 단어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몇백 산업 빨리. 300 산업. 그다음 이제 무슨 자금? 대충 자금 나오죠? 이건 누구 경제 때더라? 이승만 때 원조 경제체 때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이때까지 우리나라 산업화 아니었다고 보시면 돼요. 농업사예요. 완전 그냥 그지 같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굶어 죽었더라. 당연히 단점도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때 기업한테 뭐더라? 매각할 때 있죠. 헐값에 매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뭐더라? 정경유착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탕 같은 거 봐봐. 미국이 주잖아. 그럼 봉다리에 담아서 팔면 돈이야. 엄청난 이권이 된 사업이죠. 이때 성장이 뭐다? CJ, 제일제다. 그래서 대기업이 성장해요. 그럼 대기업은 이거 뭐다? 많은 혜택 받았잖아. 그럼 이제 정치인들한테 뭘 주더라? 자금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는 이제 이때부터 계속 시작되더라. 되나 여러분들? 그다음 무기 같은 거 우리가 사잖아. 호환이 돼야 안 돼, 무기는. M16에다 K2 소총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사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미국 애들이 뭐더라? 무상원조 경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장점과 단점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몇백 산업, 300 대충 자금 그 두 개 줄치면 끝나요. 자, 그래서 300 산업은 여러분들 거기 무상원조 줄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뭐더라? 생산재라고 안 해요. 생산재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철강이라던가. 알겠죠? 뭐 제철업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건 다른 곳에 뭐다 써가지고 다른 경제 발동의 기반이 되잖아. 근데 이건 그냥 뭐다 먹고 그냥 쓰면 뭐다 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무슨 재 위주라고 한다? 소비재. 그래서 몇백 산업의 핵심이고요. 300의 핵심이고 제분 이게 뭐야? 밀가루, 제당이, 설탕. 되겠죠? 면방지. 그래서 세계 공업이 나오면 요 시기. 그다음 또는 무슨 자금이라고 하더라? 대충 자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두 개예요. 300 산업 그다음에 대충 자금 끝났죠. 자, 그러면 박정희 들어갑시다. 20하고 20하군요. 여러분들 우리 경제개발 5개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죠? 경제개발 5개년? 박정희 정부 때 가장 대표적인 뭐더라? 경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은 얘네가 세운 거예요. 계획은. 그 다음에 박정희 거 보고, 괜찮다. 이거 하자. 실시한 게 누구더라? 박정희.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하고 따로 없네. 그냥 이건 그냥 어디다 필기 안 해도 되고, 그냥 머릿속에 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어떤 거 본격적으로 박정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군정기하고 3공화국까지 들어갑시다. 우리 3공화국가 딱 몇 년이야? 70일. 그냥 몇 년 돼? 60년 돼. 박정희 군정기와 3공화국이 몇 년 돼? 60년 돼. 그 다음에 유신이 몇 년대라는 거 알고 있다. 70년 알고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눈대요. 60년대와 70년대로. 됐죠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한 작업했다는 거 기억나죠? 한일협정국 베트남 파병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1차 5개년 경제개발 62년부터 66년까지. 됐나요? 연도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2차 5개년 경제개발 이렇게 되면 67년부터 72년까지 연도 안 해도 되죠. 그냥 1, 2차면 5개년 하면 몇 년대 나와? 10년 나오죠. 그냥 60년대 뭐더라? 1, 2차 5개년 경제개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끝이네 벌써.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박정희는요. 1, 2차 5개년 경제개발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때 중공업 아니면 경공업 위주. 이때부터 우리 산업화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뭐더라? 경공업 중심. 경공업 어떤 거? 우류나 신발, 철광, 석탄, 텅스텐 그런 첨단 사업 아니죠? 무거운 사업 아니죠? 이건 좀 다 가벼운 거.
그래서 무슨 공업 중심이다? 경공업 중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신말이하고 의류를 만들어 팔아. 근데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건 뭐야? 세계 경제 상품에서 디자인이나 제품질 아니라 했었죠. 저가 정책이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임금을 많이 줬다면 저임금 정책. 저임금 정책. 근데 노동자들이 최소한 뭐는 먹고 살아야 돼? 밥은 먹고 살아야지만 일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고가 정책으로 다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어떻게 돼요? 부흥 아니면 피폐돼? 피폐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다 올라와? 그렇죠. 촌락을 떠나고 도시로 오더라 이제 향하는 이촌 향도 현상이 되게 심각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이 계속 피폐해지는 거야. 몇 년 동안. 10년 내내 이 정책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더라? 야, 농촌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서 농촌 살리기 운동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새마을 운동이라고 농촌 재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서 박정희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하면서 노래 틀어주면서 이제 근면자조 협동이라 그렇게 했던 게 바로 뭐더라? 새마을 운동. 근데 새마을 운동은 웃긴 게 성공했어요. 알겠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지면 잘해.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하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농촌을 붕시켜버립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한테 향수들이 요게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새마을 운동은요, 60년대다 아니면 70년대다. 70년대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60년대 이렇게 끝나면 됐고, 그럼 이제 봐봐요. 유신 시기죠. 유신 때는 몇 차 들어가면 돼요? 3차 5개년 경제개발, 몇 차 5개년 경제개발? 4차 5개년 경제개발. 그래서 박정희 경제정책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돼요. 1, 2차, 3, 4차. 이때가 경공업이 밑에 무슨 공업? 중화공업. 됐나요? 70년대 했던 게 무슨 운동이라고 했었죠? 새마을 운동. 자,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에 기반이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우선은 경제가 발달하면 유통이 제대로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맹역할하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한 철도가 아니에요. 철도는 그 전에 있었죠. 고속국도가 개통된 게 딱 요 사이 70년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 교제마다 68년에서 70년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 그냥 완공된 거, 그것 때문에 연도가 차이 나는데 그냥 머릿속에 그냥 몇 년이라고 기억하면 돼. 그냥 70년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포항제철도 70년대 설치되고 완공이 73년이야. 그래서 그냥 몇 년에 딱 들어가면 돼. 70년에 경부 고속국도, 그다음 우리 세계 2위나 되는 철강 공장 있죠? 무슨 제철? 포항제철. 포스코가 몇 년이다? 70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거?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까지 외울 거 크게 없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 70년에 넘어갈 때 산업화의 기반이 된 거, 경부 고속도, 그다음 중화공업의 기반이 된 뭐가 있습니다. 철강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산업의 쌀이라 불린단 말이야, 철이. 그래서 뭐더라? 포항제철. 중화공업 하기 전에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경제위기 두 개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석유파동이 언제? 73년. 몇 차 석유파동 일어나고? 1차 석유파동. 그 다음 79년. 박정희 총 맞고 죽을 때죠? 그때가 바로 몇 차? 2차 석유파동. 70년대 몇 차 있었다? 70년대 시작할 부분에 1차, 끝 무렵에 2차.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1, 2차 석유파동. 다 몇 년대에 있었구나? 70년대에 있었구나. 1차 석유파동이 뭔지 알고 있죠? 세계적인 산유국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런 나라들이 세계 경제 그냥 연맥인 사건이에요. 모든 게 다 뭐더라? 석유가 기반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더라? 얘네들이 그냥 한번 그냥 지랄한 거예요. 갑질한 거예요. 좆대 보세요. 이러면서 뭐더라? 석유를 뭐더라? 안 팔아버린 거. 그게 1차 석유 파동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은 타격을 안 맞았어요. 경공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당시부터 이제 뭐더라? 세계적인 선진국가든요. 얘네랑 절규를 선언해.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뭐더라? 에너지 사업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반면 우리나라는요. 여기로 더 진출해요. 얘네들과. 다른 나라들이 얘네 쌩깔 때 우리는 얘네랑 친해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건설업에 많이 진출했다는 거. 그때 건설업에 가서 얘네랑 많이 친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그 다음 이제 몇 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 결국. 2차 석유 파동 일어나죠? 요때 우리나라 별다른 대책이 있었다 없었다. 친식이만 해지 대책은 안 세웠던 거야. 그 다음 이때 또 하필은 무슨 공업이 한창 발달할 때야? 중화공업. 이때 직격탄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YH 무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량 해고되다 보니까 여공들 기억나시죠? 강제로 막 기숙사에 끌어당기고, 그다음 김영삼이 그걸 비판하게 되니까 김영삼을 의원 측에서 제명시키고, 그래서 김영삼의 텃밭이 어디가 되고 부산과 마산이고 부방지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길겠지만 1차, 2차 다 몇 년대 있었구나? 70년대. 되셨나요, 여러분들? 좀 슬슬 힘들 것 같은데 봐봐요. 진짜 끝났으니까. 전두한테 몇 조 와? 3조 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 다 도와준 거야. 되셨죠? 우리나라는 잘한 거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운빨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흑자로 들어서요. 흑자 된 건 아마 이때부터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 적자였단 말이에요, 적자. 무역 규모는 커지지만 원자재 수입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때 전부 다 흑자 전환하는 게 바로 몇 자? 3조와 노태우 때 무슨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 김영삼 때면 WTO, 그 다음 또 뭐였어? OECD 가입되고 IMF 맞았더라. 끝. 경제는 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줄치고 마무리 해줍시다. 자, 박정희, 그 한일협정 베트남 하면 정치사에서 배웠으니까 1, 2차 줄치고, 그 다음에 무슨 공업?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줄치해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가서 3, 4차 줄치고, 중공업. 그 다음에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 그리고 70년대 이제 몇 차 석유 파동이 있었다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죠. 1차와 2차 석유 파동.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요. 밑에 가면 70년에 여기 사이에 뭐뭐 두 개 줄치면 돼요. 경부 줄치고 무슨 제철? 포항제철. 77년에는 수출 100억 불 달러도 되었더라. 정리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리고 새마을 운동은 60년대면 70년대다. 70년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밑에 50하고 전두환 때는요. 몇 조왕? 3조왕. 우리 전두환 하면 3S 3조왕 33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노태우하면 무슨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 내가 보기엔 이때 처음 망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올림픽 때문에 겨우 살아남게 되고요. 김영삼 때 있죠? 우리가 배웠던 거 정치사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만 다 줄치면 되겠죠. 각종 실명제하고 영어 약자 줄쳐놨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한 게 누구였다? 김대중. 그 다음에 이제 나와있죠. FTN 다 누구로 가면 되더라? 노무현 고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이거 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경제 문제는 별로 없어요. 잘 나오지도 않아갖고. 우선 페이지 128페이지. 우리 이거 하고 쉬면 되겠네요. 자, 466번. 70년에 경부 고속도 개통되고 70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다 70년대. 박정희 누구 때다? 유신식이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궁극기지문 갑옷 개혁 몇 차 때? 1차 때. 국가총동원법. 일제강점기. 이 국제보상운동? 이거 그러면 진짜 대책 없을 건데. 자, 그 다음에 4번. 조청상미 수르 무역작전. 이거 그러면 진짜 반민족적이라고 하죠.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467번. 조청상미 수르 무역작전 이모군란 때라는 건 기억해 둡시다. 이모군란 때. 우리 기억나시죠? 이모군란 때 조청상민. 그래서 이보더라 상권 침투가 되게 심해져서 우리나라의 대응은요, 대동상의 장통회사 이런 거 만들었더라. 기억날 리가 없지. 자, 그 다음에 467번. 467번 갑시다. IMF 구제금융 지원 결정. 요 시기. 사건의 결과네. 이건 사건의 결과니까 정답은 이거 결과 우리가 뭐더라? 엄청난 대량 해고가 이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고르고 3번 고르시고 나머지 우리 복습해 봅시다. 새마을 운동은 몇 년대더라? 70년대 유신 시기. 그 다음에 전태일 문진 사건 몇 년대? 박정희 힘들할 때 60년대에서 70년 넘어갈 때 70년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70년. 중공업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이것도 몇 년대? 70년대. 1차 5개년은요. 몇 년대? 60년대. 60년대 초반이란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는 이렇게 시기로 많이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130페이지 473번 473번 보면 다음 자료식이 경제 상황이래요. 가로축 보면 그냥 52년부터 60년까지니까 그냥 50년대 누구 정권 때 이승만 정권 때 경제사. 그리고 거기 보더라도 뭐더라 원조 경제체라고 나와있죠. 그럼 우리 원조 경제체는 뭐 배웠다? 하얀 색깔 몇 개? 3개 배웠었죠. 300산업. 그래서 쉽게 정답 몇 번 고르고 4번 고르고 나머지도 시기만 알아봅시다. 2차 석유 파동 몇 년? 박정희 돌아가실 때 79. 한미 FTA. FTA 하면 누구 쪽으로 하면 되죠? 노무현. 3차니까 3, 4차 나보더라 70년대. 그렇게 들어가시고 새만 운동도 몇 년대? 70년대. 그래서 경제 선택지 여기 나올 만한 거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74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호황. 3조 호황 동그라미. 그냥 몇 년대? 80년대. 우리 전두환이 80년대 주름 잡았잖아. 80년부터 87년까지. 외환이니까 97.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요 사이에 있을 거. IMF는 김영삼 말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김영삼 때 우리가 어디에 가입했다? OECD.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굴르시고 2번 누구니까? 노무현이니까 나 이후로 가야 되겠고 원주 경제는 누구 때다? 승만이 때니까 가 이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차 경제개발 70년대 박정희 때니까 가 이전이 되겠고 개성공단은요 당연히 김대중 이후가 되니까 나 이후가 되더라. 경제 어렵지 않죠? 현대 경제 오히려 요것만 알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봐주시면 되겠고 그 통일 정책은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15분 더 하느니 그냥 10분 졌다가 그다음에 통일 정책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이라고 있거든요. 진짜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좀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분 편히 쉬십시오.